스티븐 킹의 SF 소설 러닝맨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새벽의 황당한 저주와 베이비 드라이버로 유명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탑건 매버릭의 행맨 역할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글렌 파월이 주인공 역을 맡아 열연을 했고, 그 외에도 조시 브롤린, 리 페이스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영화 더 러닝맨은 다가오는 12월 10일에 개봉할 예정인데요. Welcome to the Running Man. 저는 이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영화 개봉 소식을 듣고 예고편을 본 다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원작 소설 이 스티븐 킹의 러닝맨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 러닝맨 원작은 영화 예고편이 주는 느낌과 완전 달랐습니다. 영화 예고편을 보면 뭔가 화끈한 액션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막 팡팡 시원하게 터지고 막 주인공이 날아다니고 뭔가 즐겁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데, 원작을 보시면요, 이 책 아주 어둡고 암울한 소설입니다. 거대 기업이 세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힘없고 돈 없는 일반 대중들은 말초적인 쾌락만 쫓고 거기에 중독돼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개돼지 취급을 받는 꿈도 희망도 없는 어두운 미래,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다크한 SF 소설입니다. 스티븐 킹이 이 책을 이제 쓴 게 1982년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43년 전이죠. 그 30대 초반에 스티븐 킹이 40년 후의 미래 사회를 상상하면서 쓴 SF 소설이 이 러닝맨인데, 재미있는 점이 그가 묘사한 이 어둡고 암울한 미래 사회가 그 시기가 2025년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현실의 시간이 소설 속에서 묘사한 미래 세계를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올해 2025년에 딱 개봉하는 것도 아마 이 영화의 제작이나 개봉 시기를 요 2025년에 맞춰서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미래의 공포소설의 제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젊은 작가가 그린 어두운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과 그가 그린 2025년은 어떻게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지금부터 스티븐 킹의 SF 소설 러닝맨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티븐 킹이 묘사하고 있는 이 러닝맨 속의 미래 사회의 모습,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소설 속의 세상은요, 인류가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국가가 치안,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는 일반 시민층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이제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경찰들도 주둔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구역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혜택을 받는 그 시민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소수예요. 그럼 나머지 시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 돈 없고 백 없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은요, 빈민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비좁은 공동주택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도로에는 이제 쓰레기가 넘쳐오르고 쥐와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끓고 있고요. 우리의 주인공 이 벤자민 리처즈가 아내와 아픈 딸과 살고 있는 요 빈민가 지역은 경찰들이 순찰을 돌지 않는 구역입니다. 그야말로 우범지대죠. 국가의 보살핌이 없는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밤에 폭주족들이 그 보도블록 뜯어가지고 행인한테 집어던지는 막 그런 곳입니다. 그냥 개판입니다. 예. 영화 트레일러 보시면요, 이런 모습이 이제 영상화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초반부에 보시면 이 건물 보이시죠? 예, 여기가 마치 그 홍콩 옛날 구룡성체처럼 여기가 이제 빈민가, 공동주택이죠. 여기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도로에 막 쓰레기랑 잡동사니가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국 앞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여기는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죠. 깨끗하고.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는 구역, 국가가 관리하는 구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배경은요, 국가가 모든 국민을 다 돌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세금 잘 내고 부유한 시민층만 제대로 돌보는 사회입니다. 그 외에 압도적인 다수의 이제 빈민층들,
일반 시민들은 의료, 교육, 치안 등의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는 당연히 못 받고요. 기본적인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직장은 이제 현재의 빈곤한 처지를 가까스로 유지할 만큼, 진짜 입에 풀 칠할 만큼만 돈을 주는 그런 형편없는 직장들만 있고, 그런 일자리조차 이제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막 방사능에 막 오염되고 막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막장이죠. 그래서 한번 빈민층에 빠지면요, 위로 올라갈,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이 세계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빈민층이 뭔가 일을 저지를 만도 하잖아요. 폭동이나 혁명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서 사회 체제를 한번 뒤집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참다 터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이제 빈민층들은 쾌락에 중독돼서 국가와 사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중독이 있다는 말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와 그리고 거대 기업 네트워크가 나서서 시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미나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거의 성공한 사회입니다. 그 전설적인 SF 소설 그 올버트 헉슬리가 쓴 멋진 신세계도 약간 이런 사회죠. 국민 대다수가 소마라는 이 부작용 없는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사회에 대한 비판 없이 저항 없이 그냥 마냥 행복한 상태로 지내고 있죠. 우미나 정책에 완벽하게 성공한 사회가 그 올버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묘사하는 미래 사회라면 이 러닝맨은요, 그런 소마라는 그런 마약 대신에 TV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 러닝맨이 묘사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요, 프리비라고 불리는 이 TV죠. 무료 TV가 모든 가정에 공급되어 있고 항상 24시간 틀어주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쾌락을 제공하는, 자극을 제공하는 TV 프로그램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권력이나 힘과 공포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도파민에 중독시켜서 다스리고 있는 사회인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우미나 정책,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시도했었죠. 그 80년대 그 전두환 이제 정권 시절에 그 3S 정책을 실행해서 시민들의 눈을 이제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리고 섹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정부의 부패나 독재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미나 정책을 펼쳤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6월 항쟁을 통해서 그 이제 독재 정권 무너뜨리고 민주화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 소설 러닝맨 속의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런 혁명이나 폭동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우미나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와 거대 기업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이 TV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냐면요, 말 그대로 진짜 골 때리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진짜 잔인하고 가혹한 가학적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요, 악어와 수영입니다. 참가자가 악어랑 수영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악어한테 물리거나 막 잡혀 먹히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낄낄대면서 좋아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회죠. 아니면 이제 또 초반에 묘사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냐면 돈 버는 러닝머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을 참가자로 섭외해서 러닝머신에 태워가지고 그 위에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만들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럼 가학적인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쾌락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낄낄대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의 인권, 출연자들의 뭐 그런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청자들, 시민들의 놀이거리로 전락하는 거죠. 참가자들의 고통이 시청자들의 쾌락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면 이 TV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왜 참가하냐? 돈을 주기 때문이죠.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벌러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버티는 시간만큼 돈이 나와서 그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책 러닝맨의 기본 설정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TV만 보면서 그런 가학적인 컨텐츠를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벤자민 리처즈는 아픈 딸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그 거대 기업 네트워크에 찾아가는 게 이 소설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이 책 제목
러닝맨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잔혹한 TV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단연코 최고 시청률의 프로그램, 항상 골든타임, 프라임타임에 방영되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더 러닝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술래잡기 게임인데요. 참가자가 잡히면 게임이 끝납니다. 참가자는 계속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치는 시간만큼 돈을 받습니다. 시간당 $100를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참가자를 잡기 위한 전문적인 인간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단서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참가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제보를 하면요, 시민들이 또 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이 사람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TV 프로그램이 이제 생중계할 수 있으면 생중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참가자가 도망다니면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인간 사냥꾼들이나 아니면 공권력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럼 참가자한테 돈을 더 줍니다. 한 명 다치게 하거나 죽일 때마다 $100씩 더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현대판 콜로세움이다. 실시간으로 TV로 중계되는 검투사들의 전쟁이다.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과거 로마 시대 때 그 카르타고한테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지중해 이제 평화가 찾아왔죠. 팍스 로마나가 찾아온 다음에 로마 이제 값싼 농산물들이랑 노예들이랑 막 이렇게 공급되면서 이탈리아 본토의 그 농업들이 생산성에 있어서 경쟁 상대가 안 되죠. 경쟁력을 잃죠. 그래서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전쟁이 없으니까 군인들도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요 시기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로마가 뭘 했냐면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그리고 콜로세움 티켓을 줬죠. 이게 바로 그 빵과 서커스 정책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불평 불만하지 못하게 일단은 배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 전차 경기를 보여주고 검투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동물과 인간이 싸우는 걸 보여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과 쾌락,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눈요기를 보여주면서 불평 불만을 잠재우는 거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러닝맨 프로그램이 딱 그겁니다. 참가자뿐만 아니라 인간 사냥꾼도 같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걸 생중계하는 거죠. 그걸 이 시민들이 보면서 그 무자비한 파괴와 폭력과 살인에 빠져드는 거죠. 중독되는 거죠. 우리가 권투시합이나 UFC 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제가 설정을 진짜 잘 짰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이 소설 속의 이 미디어, 이 거대 기업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러닝맨에 참가한 이 참가자에 대해서 조작을 합니다. 이미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참가자의 정보도 조작하고요. 참가자의 인터뷰 내용도 조작하고 참가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외모도 더 나쁜 사람처럼 어두운 사람처럼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행실도 진짜 악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시청자 입장에서 지금 사냥당하는, 전 국민에게 사냥당하는 출연자가 선량한 사람이면, 착한 시민이면 보는데 흥이 안 나겠죠. 오히려 죄책감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도망다니고 있는 출연자를 내가 봤다, 제보를 안 하겠죠. 나와 같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기업은 기술을 동원해서 참가자를 악마화합니다. 시청자들이 마음껏 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완전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우리 주인공 벤자민 리처즈도 그렇게 돼요. 원래는 그냥 건실한 청년인데 단란한 가족의 가장인데 그냥 죽여 마땅한 놈으로 만듭니다. 그래야지 방송에서 이 참가자가 다치거나 잡혀서 죽는 게 실시간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그걸 즐길 수 있겠죠. 거리낌 없이 그거를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네트워크가 나서서 주인공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요 점이 저는 참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도망다니고 막 숨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세계에서 지도층이 감추고 있는 진실도 깨닫고 또 이제 어떤 도움도 받거든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요, 이 대기업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참가자를 악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이 런닝맨에서 묘사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어떤 설정인지, 그리고 이 안에서 제공되는 TV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건지 이해하고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요,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소설 속에 그려진 시점이 2025년인데 확실히 지금 올해를 묘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사회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소설 속의 모습과 현실 속의 2025년을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 소설 속에 묘사된 이 암울한 디스토피아 세상까지 가진 않았는데 이 암울한 세계로 가는 그 초입에 들어선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프리비, 모든 집안에 있는 공짜로 제공되는 TV라는 설정, 이건 이제 82년도에 할 법한 상상인데 이 프리비가 현실에 지금 2025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대체돼서 동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속에 이 끊임없이 제공되는 자극들,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도파민을 계속 만들어주는 멈추지 않는 컨텐츠들, 여기에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거의 중독되어 있는 상태죠. 이 소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더 런닝맨에서 미디어가 나서서 악인을 만들고 시청자들이 그 악인을 소비하는 모습이 또 요즘 우리 사회 혹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에 좀 약간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네트워크라는 이 거대 기업이 끊임없이 시청자들에게 욕할 대상을 만들어주잖아요. 이 참가자가 잡히거나 죽으면 또 그 다음 욕할 사람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 악인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시청자들은 계속 분노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갈아타면서 계속해서 분노를 하는 거죠. 참 네트워크는 자 이 다음 사람한테 또 욕하세요 하고 또 이 희생양을 또 갖다 주고 사람들이 분노할 대상을 계속 공급해주는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죠. 근데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대상은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국가, 그리고 이윤을 싹쓸이 해나가는 거대 기업, 혹은 잘못된 사회 구조, 여기에다가 분노를 쏟아야 되는데 시민들의 이 분노를 미디어는 계속 분노의 대상을 갈아 끼우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분노했다가 이 사람이 잡히거나 죽으면 정의 구현했다고 또 이제 만족하고 그 다음 또 나쁜 놈이다 하고 또 분노하고. 근데 이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에도 유사한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미디어나 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분노의 대상을 생산하고 있죠. 찾고 있죠. 와, 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고 막 욕하고 또 그 사람 문제가 또 희미해지면 그 다음에 또 더 나쁜 사람 또 나오고 또 우르르 몰려서 또 화내고 분노하고 테러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나 사회 구조에는 집중을 못하고 그냥 그 개개인에게 계속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은 잘못된 정보를 내서 엄한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죠. 막 좌표 잘못 찍혀가지고 막 엄한 매장에다가 막 별점 테러하는 경우도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설 속의 모습이긴 한데 디스토피아인데 지금 우리의 현재가 이 디스토피아를 거의 따라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게다가 이제 가뜩이나 이제 AI 때문에 점점 더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도 늘어나고 이제 AI 영상이랑 진짜 영상이랑 이제 구분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은 어마무시하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네트워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엄청 많죠, 이제.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소설이 현실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소설 속에도 등장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스티븐 킹의 SF 소설 런닝맨에 대한 리뷰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영화가 다음 주에 개봉하면 저 보러 갈 생각인데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설의 결말에 대한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지금 영상을 멈춰주세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이 소설 결말에는요, 우리 주인공 벤자민 리처즈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그 하딩시에 있는 네트워크사 본사의 그 빌딩에 납치한 비행기를 꼬라박아서 폭파시키는 걸로 소설이 끝납니다. 근데 이 소설이 1982년도에 쓰여졌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한 15년 뒤에 9.11 테러가 있었죠. 진짜로 테러리스트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빌딩에 부딪혀서 폭발시키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고 또 그런 비극적인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설에서 이제 마무리로 했던 비행기를 빌딩에 충돌시켜서 끝내는 엔딩은 영화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엔딩을 어떻게 바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봉하면 영화관에 가서 확인할 생각입니다. 자, 영화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요. 소설 재밌습니다. 네, 추천드리고요. 소설로 먼저 읽으실 분 아니면 영화 보시고 읽으실 분들 모두 다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술술 읽힐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